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휴면톡톡입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힘든 것은 전 세계 공통일 것입니다. 한국의 서울은 특히나 많은 유동인구 때문에 출퇴근 시간마다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직장을 다닌 한 영국인이 두 나라의 출퇴근 문화를 비교한 것이 화제인데요. 두 나라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영국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영국인 빅토리아라고 해요. 저는 대학교 때 아시아 문화를 전공했습니다. 어릴 때 드라마를 통해서 아시아의 드라마들을 많이 접했는데요. 그때는 한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홍콩 영화들이 큰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0살이 될 무렵 한국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유럽에서 매니아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시아의 문화에 대해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드라마를 많이 봐서인지 중국어, 한국어 둘 다 익히기 수월했고, 저는 전공과 언어의 이점으로 한 글로벌 회사의 아시아 지부로 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령된 곳은 상하이였어요. 그때의 중국을 회상해보면 한국 드라마를 교묘히 따라한 중국 드라마나 중국 걸그룹들이 중국 내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이들은 한국에 열등감을 가졌는지 한국 것만 보였다 하면 그저 모든 것을 따라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자신들이 따라하는 것인데 뭐든 자기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중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중국인들과 문화의 환멸을 느껴 이직을 결정했고, 운이 좋아서 한국으로 바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에 너무 실망한 것이 컸기에 한국에서의 생활에 기대를 걸어보았어요. 결론은 제가 중국과 한국에서 지내면서 같은 동양이라도 완전히 다른 국민성과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차이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출근할 때 버스를 이용했는데요. 저는 매일같이 버스를 2번 이상 놓쳐야 했습니다. 줄이 길지 않았는데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새치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버스를 타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서로 먼저 타려고 싸우고, 또한 내리는 사람들과 타는 사람들이 뒤엉켜서 어지러워지는 상황이 매일 아침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의 새치기 때문에 매번 버스를 놓쳤고, 반대로 목적지에서 내리기도 전에도 밀치면서 들어오는 중국인들 때문에 버스에서 미처 내리지 못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들의 낮은 수준의 시민의식으로 인해서 충격적인 일도 보았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떤 노인이 먼저 타려던 중국인의 팔꿈치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 노인의 얼굴에서는 많은 피가 흘렀는데 아무도 그 노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들의 무정함과 시민의식에 치가 떨렸고, 줄 서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자신이 잘못해놓고 자신은 언제나 옳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껴 직장을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직 사이트에 계속해서 구직 글을 올리게 되었고, 우연찮게 동종업계의 한국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봉을 더 올려줄 테니 한국으로 올 생각이 없냐고 제의를 받게 되었죠. 저는 도망치듯이 중국을 나왔고, 중국에서 경험이 너무 좋지 못해서 한국의 삶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회사의 사람들은 입사하기 전부터 저를 너무나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출근을 위해서 지하철을 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이직하기 전부터 직원들이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기가 매우 어렵다고 경고해 주었는데 중국보다 심할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갔을 때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질서가 없어 보였습니다. 새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중국에서의 출퇴근에서 단련된 저는 처음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하면서 그 인파를 뚫고 새치기를 하면서 승강장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다 비슷비슷하구나, 어딜 가든 질서가 서양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오였죠.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인파가 아무런 규칙 없이 모여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어떠한 줄이 순서대로 지하철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와중에서도 일종의 규칙이 있었고 규칙에 맞게 줄을 서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새치기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단 한 사람도 저에게 뭐라고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가지고 출근을 한 뒤 퇴근을 위해 다시 지하철로 갔을 때 한 번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50m가 넘는 긴 줄 속에서 한국인들은 나름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본능적으로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요. 사실 전 세계인들이 다들 알고 있는 규칙이지만 이렇게 긴 줄을 서야 할 경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영국만 해도 만약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긴 줄이 형성된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줄을 제대로 서지 않고 중국인들처럼 몰래 새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든 줄을 기다리고서야 겨우 열차 앞에 설 수 있었는데요.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묵묵히 참고 있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는 노약자석과 임산부 좌석이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잘 지키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젊은 한국인 남성은 자신의 한참 뒤에서 등이 굽은 채로 지하철을 기다리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고 그 자리에 있으면 지하철을 몇 번이나 그냥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며 자신과 자리를 바꿔주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이미 우리가 범접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른 모양인데 어떻게 중국인들은 이런 한국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며 허세를 부리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한국인들이 만든 콘텐츠는 따라할 수 있어도 한국이 가진 국민성과 시민의식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 어느 지하철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데요. 청결하고 빠른 속도도 좋은 평가를 받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해본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민영화 지하철은 정말 위대하고 성공적이다. 솔직히 일본 갈 때마다 싫었어요. 왜냐하면 운영이 완전 엉망이었어요. 관광객으로서 어떤 라인이 같은 회사에 있는지도 몰랐고 비용도 많이 들었거든요. 현지인들에게는 관점이 다를까? 거의 매일 출퇴근을 9호선을 탄다. 러시아어에는 붐비지만 사람들이 꽤 예의 바르고 솔직히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는 아마도 절반 정도는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또한 급행 열차를 타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 지하철은 정말 좋습니다. 나는 일본과 한국의 지하철을 다 경험해 보았다. 도쿄와 한국을 비교하면 조금 비슷한 면이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계속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다면 도쿄의 시스템은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변화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나는 도쿄보다 서울을 선호해. 이전의 모든 출퇴근과 비교하여 5호선에 대한 나의 경험은 꽤 좋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저보다 젊고 어린 분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자리를 배려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저는 부끄러워지기도 하지만 이 문화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시민의식이 대물림되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면톡톡이었습니다.